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치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는 preposition이죠. 그렇죠? 자, 이 preposition이 뭐예요? 어디 어디 앞에 무언가를 위치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해서 그 명사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자, 전치사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놓여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보세요. 레게이 플러스 아우투스. 자, 이 경우 플러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게는 뭐예요? 그는 말한다고 아우투스는 그들을이죠. 그쵸? 그는 말한다. 그들을. 의미가 불완전해져요. 그쵸? 이 사이에 만약에 플러스라는 전치사를 삽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는 말한다. 그들을 향해가 되죠. 그쵸? 문장이 완전해지죠. 그쵸? 자, 그는 그들을 향해 말한다. 우리말로 하면 그는 그들을 향해 말한다가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전치사는 어떤 단어 앞에 놓여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대신 명사나 동사, 부사를 전치사 대신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를 한번 보세요. 위에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위라는 명사에 에를 붙여서 부사를 만든 경우죠. 그렇죠? 위에라는 부사를 만든 경우고 향하여를 보세요. 이 향하여는요. 원래 향하다 라는 동사인데 이 향하다라는 동사를 부사화해서 향하여를 만든 것이죠. 함께는 원래 부사고요. 자, 이렇게 우리말의 경우는요. 명사나 동사를 부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원래 있는 부사를 전치사 대신 사용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다. 자, 그 다음 전치사의 기본 개념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예요. 전치사의 기본 개념은 공간과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이 뿌로라는 전치사를 보세요. 이 뿌로는요. 공간과 관련해서는 앞에라는 뜻이고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전에라는 뜻이에요. 또 휘베르를 보세요. 이 휘베르를 영어로 음역하면 하이퍼예요, 여러분. 하이퍼라는 단어 자주 들어봤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휘베르는요. 위에, 너머 이런 뜻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다 뭐예요? 공간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또는 공간과 관련된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개념에서 다양한 확장 개념들이 파생되니까 이 확장 개념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문장을 익혀나가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은 어쨌든 기본 개념에 집중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헬라어 전치사의 기본 개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헬라어 전치사는요, 여러 가지 격의 명사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분리를 나타낼 때, 예, 어디로 어디로부터 분리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들은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상 소유격이지만 내용상은 탈격이라는 거예요. 탈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탈격은 분리나 출처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말로는 어디 어디로부터, 무엇 무엇으로부터, 누구누구로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와 명사, 탈격이 결합하게 되면요. 이렇게 분리를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어디 어디에 머물물 나타낼 때는 역격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태는 역격 형태지만 자, 내용상 초석격이죠. 그렇죠? 초석격 명사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가 명사 역격, 내용상 초석격이죠. 초석격과 함께 사용이 되면 머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함, 어디 어디로 향함을 나타낼 때는 목적격 형태의 명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가 명사 목적격과 함께 사용되면 지향을 나타낸다. 즉 어디 어디를 향해 어디 어디로 이런 뜻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헬라어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익힐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자, 분리는 탈격이다. 머뭄은 저석격이다. 지향은 목적격이다. 자, 처석격. 그런데 형태상은 역격이고 탈격, 형태상은 소유격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탈격,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 전치사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뿌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뿌로는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뿌로 다음에 소유격 형태의 명사가 오는 경우 사실상 탈격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것을 명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 예. 예, 이 대상과 관련해서 뿌로가 사용이 될 때, 이래서 이 대상을 뭐라고 해볼까요? 뭐 동그라미라고 해볼까요? 뿌로 동그라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앞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경우 어쨌든 소유격 형태, 즉 탈격 명사를 취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안띠를 보도록 할게요. 안띠는 맞은편에라는 뜻인데요. 이 경우도 어때요? 이 동그라미로부터 맞은편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맞은편에 마찬가지로 탈격 명사를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나를 보세요. 아나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아나 역시 독자적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부터 위로 이런 뜻이 되겠죠. 까따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사용이 돼요. 까따가 소유격, 그러니까 탈격 명사를 취하게 되면요. 어디 어디로부터 아래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 어디로부터 아래로. 자, 그 다음에 에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에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에서 밖으로인데요. 이 경우도 탈격 명사를 취하게 돼요. 소유격 형태죠. 그렇죠? 안으로부터 밖으로잖아요. 그렇죠? 화살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자, 이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예요. 그렇죠? 당연히 분리를 나타내니까 탈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게 되겠죠. 아포 같은 경우는요. 어디 어디로부터예요. 당연히 탈격 명사를 취하게 되겠고요. 자, 오피서 같은 경우는요. 자, 어디 어디로부터 뒤에예요. 당연히 소유격 형태의 명사, 즉 탈격 명사를 취하게 되겠죠. 자, 디아를 보지 않았는데 디아는요. 어디 어디를 통하여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울타리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디아는. 근데 이 경우도 어때요? 이 울타리와 결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통과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나가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 같은 경우도요. 이 소유격 형태의 명사, 즉 탈격 명사를 취해서 무엇을 통해 라는 뜻을 갖게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처석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n부터 보도록 할게요. n은 뭐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인데 이 울타리 안에 지금 n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게 되겠죠. 내용상은 처석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n 플러스 명사가 오면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 되고요. 빠라 같은 경우는요. 자, 울타리 옆에 긴 막대기가 있죠. 그렇죠? 울타리 곁에. 자, 이 빠라는요. 곁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경우도요. 이 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빠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역격명사를 취하게 되겠죠. 내용상은 처속격이죠. 자, 이 울타리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그다음에 앳비를 보세요. 앳비는요. 영어의 on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디 어디 이렇게 접촉해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위에. 자, 이 경우도 어디 어디 위에 있는 것이니까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게 되겠죠. 내용상은 저속격이죠. 자, 이 앳비는 요 위에 있는 것도 앳비고요. 요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앳비예요. 예. 요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 앳비고요. 자, 영어의 on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swin인데요. swin은 역격 명사와 함께 사용돼서 무엇과 함께 라는 뜻을 갖게 돼요. 다음은 목적격 명사를 취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는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인데요. 이 목적격 형태의 명사는 지향을 나타내요. 그래서 에이스 다음에 목적격 명사가 오게 되면요. 어디 어디 안으로, 예를 들어 이 울타리라면 울타리 안으로 라는 뜻이 되고요. 자, 프로스 역시 어디 어디를 향해인데요. 마찬가지로 목적격 형태의 명사를 취해서 어디 어디를 향해, 그러니까 울타리를 향해, 예,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자, 베리 같은 경우는 둘레라는 뜻인데요. 우리말 어법상 왜 베리라는 전치사가 목적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울타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울타리 둘레를 뜻하기 때문에 목적격 형태의 명사를 취한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뺄이라는 전치사는 목적격 명사를 취해서 어디 어디 둘래, 그러니까 울타리 둘래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휘빼르와 휘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휘빼르는 어디 어디 위에 또는 어디 어디 넘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공이 어디에 있어요? 이 울타리 위에 있죠, 그렇죠? 울타리를 넘어 있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할 때 울타리 넘어 또는 울타리 위에 이런 뜻이 돼요. 언뜻 생각할 때는 탈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면 탈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탈격이 사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는 목적격 명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 넘어 이런 뜻이 되고요. 휘뽀 역시 마찬가지예요. 휘뽀 역시 목적격 명사를 취해요. 그래서 어디 어디 아래 이런 뜻이 돼요. 어디 어디 아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복잡하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다 암기를 해야 돼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탈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 경우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다 목적격 명사를 취하는 경우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분리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로 어디 어디 앞에, 안띠 어디 어디로부터 맞은편에, 아나 어디 어디로부터 위로, 깠다 어디 어디에서 아래로, 디아 무엇 무엇을 통해, 에크 어디 어디에서 밖으로, 앞보 뭐뭐로부터, 옥비서 뭐뭐 뒤에. 그 다음에 뭐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엔 하면 어디 어디 안에, 쉰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에삐 하면 어디 어디 위에, 빠라 하면 누구누구 곁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향을 보도록 할까요? 자, 휘빼르 하면 어디 어디 넘어, 휘뽀 하면 어디 어디 아래, 에이스 하면 어디 어디 안으로, 플러스 하면 무엇 무엇을 향해, 삐리 하면 무엇 무엇 둘레가 되죠. 자, 다음은 명사의 격에 따른 전치사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헬라어 전치사들은 한 가지 격만을 취하지 않아요. 어떤 전치사는 물론 한 가지 격만을 취하지만 또 어떤 전치사는 두 가지 격의 명사를 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전치사는 세 가지 격의 명사를 취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격의 명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 역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전치사를 공부할 땐 뒤따라오는 명사의 격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격과 관련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 전치사는 영어 전치사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전치사가 뭐 여러 가지 격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전치사는 이렇게 다양한 격의 명사를 취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 익혀나가고 또 확장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면서 익히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한 가지 격만 취하는 전치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나 같은 경우는요, 목적격 명사를 취하죠. 근데 아나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 아나메손과 아나메로스만 기억하면 돼요. 아나메손 플러스 역격 명사는요, 어디 어디 가운데고요. 아나메로스 하면 순서대로 라는 뜻이에요.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각각 무엇 뭐씩, 둘씩, 셋씩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안띠. 자, 안띠라는 전치사는 소유격 형태의 명사만을 취하고요. 원의미는 어디 어디 맞은편인데 대신에 무엇무엇의 등가로 무엇무엇 때문에 이런 뜻을 갖게 돼요. 그 다음 앞보인데요. 앞보는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고요. 어디 어디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다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에이스와 엑과 에는요 모두 후저어예요. 후저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공부했죠, 그렇죠? 뒤따라오는 단어와 한 덩어리로 읽히는 단어라고 했어요. 자신은 강세를 가지지 않는다. 자, 에이스는요,
목적격 명사를 취해서 어디 어디 안으로 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at는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해서 어디 어디에서 밖으로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자, n 같은 경우는요, 역격 형태 명사를 취해서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 돼요. 다음 헤오스 같은 경우는 소유격 형태 명사를 취해서 어디 어디까지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절을 이끌면서 어디 어디까지, 무엇 동안 이런 뜻으로 사용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옥비소 같은 경우는요, 소유격 형태의 명사만을 취하고요. 어디 어디 뒤에, 무엇 후에 이런 뜻이 되고요. 부사로 사용될 때는 뒤에, 뒤로 이런 뜻이 돼요. 자, 브로 같은 경우는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고요. 어디 어디 앞에, 무엇 전에, 무엇보다 먼저 이런 뜻이 돼요. 쉬는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고요.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다음 두 가지 격을 취하는 전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디아는요,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기도 하고 목적격 명사를 취하기도 해요. 소유격의 경우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이고요. 목적격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까따 같은 경우는 소유격, 목적격을 취하는데 소유격의 경우는 몸으로부터 아래로 또는 무엇에 반하여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목적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요, 무엇을 따라, 무엇해로, 뭐뭐마다, 무엇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맺다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취하는데요. 소유격을 취할 때는 무엇과 함께 이런 뜻이 되고요. 목적격을 취할 때는요, 시간과 관련해서 무엇 후에, 무엇 다음에 이런 뜻이 돼요. 자, 베리는 소유격과 목적격을 취하는데요. 소유격의 경우는 무엇에 대해라는 뜻이고요. 목적격을 취할 때는 무엇 둘레, 무엇 근처에 이런 뜻이 돼요. 휘베르는 소유격, 목적격을 취하는데 소유격의 경우는 무엇을 위해, 무엇 대신에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목적격의 경우는 무엇 위에, 무엇을 넘어, 무엇보다 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휘보는요, 소유격의 경우는 무엇에 의해,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에서 주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목적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어디 어디 아래 이런 뜻이 돼요. 자, 다음은 세 가지 격을 취하는 전치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피바라 플러스는요, 소유격, 역격, 목적격 세 가지 형태를 다 취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에피가 소유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앞에, 어떤 때, 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에피의 기본 개념은 다 위에예요, 위에. 자, 역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어디 어디 위에, 어디 어디에, 무엇에 대해, 무엇에 기초해, 어떤 때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목적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요, 어디 어디 위로, 어디 어디에, 무엇에 대해, 어떤 때에, 동안에, 무엇을 향해, 위에, 무엇 앞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빠르가 소유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무엇으로부터, 역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누구누구 곁에서, 어떤 편에서, 쪽에서 이런 뜻이 되고요. 목적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어디 어디 근처에서 무엇을 따라 무엇을 지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플러스가 소유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무엇을 위해, 역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어디 어디 가까이에, 목적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예, 다음은 전치사와 의문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치사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를 만나는 경우인데요. 자, 이하를 한번 보세요. 디아, 우뚜 한번 보세요. 자, 이 경우 전치사가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죠. 뒤따라오는 명사는 어때요? 역시 아우라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 경우 모음과 모음이 만나니까 모음을 연속해서 발음해 주기가 조금 부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전치사의 끔 모음이 탈락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아우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발음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적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디아우뚜보다 디아우뚜가 에너지 소모가 덜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디아우뚜를 빨리 발음해 보세요. 티아우뚜, 티아우뚜, 디아우뚜가 돼요. 그렇죠? 헬라인들은 디아아우뚜 같은 경우를요, 디아우뚜로 발음하고 역시 디아우뚜로 썼다는 거예요. 자, 디아우뚜,
디아우두, 디아우두. мет다나 빠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мет다에무, 빠라히민. 자, 이 경우도요. 아가 모두 탈락해서 이런 형태가 됐다는 것이죠. 멧데무, 빠라히민. 자, 이 경우는 멧데무가 아니라 멧데무 이렇게 발음됐겠죠. 그렇죠? 멧데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아우두, 멧데무, 빠라히민. 자, 그러면 에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자, 에크는 모음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이어서 올 때 이 에크의 형태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에크의 원래 형태가 X였기 때문이에요. 에크의 원래 형태가 X였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에칸트로본이 아니라요. 엑산트로본이 된다는 거예요. 엑산트로본. 자, 이 X는 후져보니까 이 안트로본과 한 덩어리처럼 읽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X니까 엑산이 되겠죠. 엑산. 그쵸? 엑산트로본이 되겠죠. 엑산트로본. 그런데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뿌로와 베리는 예외예요. 이 경우는 오와 이라는 모음으로 끝나지만 전치사의 끝 모음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로웨무, 그냥 뿌로웨무였다는 거예요. 베리에무도 마찬가지로 베리에무였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오나 이를 탈락시키면 조금 발음이 이상해요. 뿌레무,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는 빼레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치사 끝 모음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것이죠. 프로에무, 베리에무. 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요. 전치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거센 소리 흐를 만나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앞부 휘몬 보세요. 자, 여기 거센 소리 흐가 명사 첫물에 나왔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요. 모음은 다 탈락해요. 이 모음은 예, 이 B도 그렇고요. 이 모음은 다 탈락하고요. 예, 예, 이 모음들은 다 탈락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부 휘몬, 앱부 휘마스, 휘부 해몬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앞부 휘몬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거센 소리 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 우리 헬라어 공부할 때 이 피, 자, 이 피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형태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피는요? 뿌와 흐가 결합된 형태였다. 기억나요? 자, 그럼 보세요. 뿌, 흐 형태잖아요. 그죠? 뿌, 뿌, 뿌흐는 뭐예요? 결국 푸예요. 무성음 뿌는요. 거센 소리 흐 앞에 올 때 이 거센 소리 흐의 영향으로 같은 계열 자음 거센 소리 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부 휘몬이 아니라 앞프 휘몬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이렇게 돼요. 앞휘몬이 되는 거예요. 앞휘몬, 앞휘몬. 자, 그 다음에 에프 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프 휘마스도 뿌가 거센 소리 흐의 영향으로 같은 계열 거센 소리 프로 바뀌게 되고요. 휘뿌의 이 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뿌가 흐와 결합하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계열 거센 소리 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어떻게 발음이 돼요? 에피마츠, 휘페몬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발음도 이렇게 했고 표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피몬, 에피마스, 휘페몬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안티혼 까따 헤오테스 메타 호르코 한번 보세요. 자, 이 경우도 거센 소리 흐 앞에서 이렇게 모음이 다 탈락해요. 음가를 다 상실을 해요. 그러면은 안뜨, 까뜨, 메뜨 이 형태가 되죠. 근데 이 경우도 보세요. 다음에 또 오는 단어 첫머리가 다 거센 소리 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우리 처음 헬라어 배울 때 트는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형태라고 했어요?
뜨와 흐가 결합된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입을 뜨 위에 치두고 흐를 강하게 내뱉어 보세요. 트, 트, 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이 경우는 어때요? 뜨와 흐가 결합되는 형태죠. 뜨와 흐가 결합되는 형태는 어떻게 돼요? 트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도 안뜨, 혼이 아니라 안톤 이렇게 발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톤, 안톤. 훨씬 자연스러워요. 안톤 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안톤, 안톤보다 안톤이 에너지 소모가 덜하고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안톤, 까티아우데스, 메토르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크의 경우는 자, 에크의 경우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크 다음에 모음이 오면 에크는 원래 형태 X를 회복한다고 했죠. 흐로 시작하는 이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요. 원래 형태 X를 회복을 해요. 그래서 헤노스가 아니라요. 엑세노스가 되는 거예요. 엑세노스.